황민호의 충격적 점수 공개, 빵점으로 무너진 우승 후보? 가수 황민호가 압도적인 무대 매너를 보여줬다. 황민호는 지난 14일 방송된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 2에 출연해 본선 3차전을 펼쳤다. 이날 황민호는 1라운드 한곡 싸움에서 자동 매치로 나태주와 대결을 펼치게 됐다. 황민호는 무대 호흡을 맞추게 된 나태주와 음역대를 맞추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서로 절충안을 찾으며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렸다. 무대에 오른 황민호는 본선 1라운드 MVP답게 등장부터 남다른 존재감으로 관객들을 열광케 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윤수연의 니나노 무대를 선보이며 흥을 끌어올렸다. 황민호는 곡 초반부터 특유의 유쾌한 표정 연기와 남다른 댄스로 분위기를 압도했다. 황민호는 나태주와 찰떡 호흡을 선보이며 신나는 무대를 만들어갔다. 황민호의 매력적인 음색과 탄탄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한 시원하고 거침없는 무대가 매 순간 감탄을 자아냈다. 관객들 또한 황민호의 열정적인 무대에 큰 호응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황민호는 나태주와의 한곡 싸움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항상 상위권에 있었던 황민호이기에 이번 패배를 털어내고 어떻게 준결승에 진출할 것인지 기대가 모여지고 있다. 2. 다리만 잘 찢는 줄 알았는데 무대를 태권 트롯맨 활약에 또 두 자릿수 시청률. 태권 트롯맨 나태주가 11살 트로트 신동 황민호와 찰떡같은 호흡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4일 방송된 MBN 창사 30주년 특별기획 현역가왕 27회에서 나태주는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은 황민호와의 키, 음력 차이를 극복한 듀엣 무대로 271점을 받아 본선 3차전 1라운드 1위에 올랐다. 좌우로 다리를 찢으며 앉아 황민호와 키, 신장을 맞춘 채 등장한 나태주는 24살 어린 황민호와 윤수연의 니나노를 선보여 무대를 찢었다. 신발부터 바지, 셔츠, 재킷까지 흰색으로 맞춰 입은 두 사람은 2절 내내 서로의 노래를 보완하는 화음으로 조화로운 공연을 선사했다. 5키에 달하는 음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1절은 나태주가, 2절은 높은 키로 곡조를 바꾼 전조로 황민호가 부르고 상대방이 노래할 때 각자가 화음으로 소리의 빈자리를 채웠다. 현역가왕 2는 한일 트로트 대전에 출전할 국가대표 현역 남자 가수들을 뽑는 경연 프로그램이다. 환희, 애녹, 김준수, 진혜성, 신유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4명의 가수가 예선에 출전했고 본선 1, 2차전까지 20명이 살아남아 3차전에 진출했다. 이날 방영된 3차전 1라운드는 가수 2명이 노래 한 곡을 나눠 부르는 한곡 싸움으로 진행됐다. 더 돋보인 가수는 나태주였다. 나태주는 노래와 코러스, 안무 등에서 황민호보다 관록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중간중간 전매 특허인 덤블링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객을 달아오르게 하기도 했다. 나태주는 패널들로부터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태주만의 색깔을 정립한 모습이었다. 는 호평을 받으며 300점 만점에 271점을 받아 모든 가수 중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황민호는 이전의 솔로 무대만큼 돋보이지 않았다. 연령과 노래 음역대 때문에 황민호 군에게 아쉬운 무대였던 것 같다. 는 평을 받으며 29점을 받는데 그쳤다. 242점이라는 역대 가장 큰 점수 차이였다. 특히 연예인 판정단은 나태주에게 120점 전부를 몰아줘 황민호는 180점의 국민판정단 점수의 일부만 가져갈 수 있었다. 공연 전 황민호에게 둘이 똑같이 점수 150점씩 나눠 갖자고 했던 나태주는 점수가 공개된 뒤 아직 경연이 끝나지 않았다며 황민호를 위로했다. 이날 현역가왕 2는 최고 시청률 11.7%, 닐슨 코리아 전국 시청률 11%로 3회 연속 두 자릿수 시청률을 찍으며 트로트 신드롬을 이어갔다. 6주 연속 지상파종편 케이블 전 채널 동시간대 시청률 1위, 화요일 전 채널 예능 1위였다. 오는 21일 화요일 방송되는 3차전 2라운드에서는 배점을 1라운드의 2배인 600점으로 높여 1라운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뒤집기 한판이 펼쳐진다. 현역가왕 2 준결승전 진출자는 3차전 12라운드 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시청자는 네이버에 현역가왕 2를 검색하고 대국민 응원 투표 버튼을 눌러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 7명에게 표를 줄 수 있다. 3. 현역가왕 2 참가자가 한일가왕전 재팬라운드 심사위원으로 신유에 도전. 가수 신유가 한일가왕전 재팬라운드 위 심사위원으로 일본 방송에 첫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MBN 현역가왕 2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신유가 일본 방송 첫 나들이에 나서며 일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밤 후지TV를 통해 방송된 한일가왕전 위 일본 버전 한일가왕전 재팬라운드는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의 쟁쟁한 실력파 가수들이 국가의 명예를 걸고 노래로 한판 붙는 유일무이 음악 국가대항전 프로그램이다. 신유는 이날 심사위원 자격으로 출연했다. 그는 경연에 나선 한국과 일본의 국가대표 가수들의 무대에 특유의 젠틀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심사평을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샀다. 특히 1라운드 중 한국의 김다영과 일본의 시마타미 히토미의 대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집에 가고 싶다는 심사평을 전해 한일 양국의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받았으며 우타고 코로 리에의 무대가 끝난 뒤 노래를 할 때 마치 마법사 같은 느낌이 든다. 사람을 홀리게 만들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생생한 감동을 준다. 면서 매 라운드마다 출연자들을 존중하는 심사평을 남겼다. 신유를 비롯한 심사위원단의 면면도 화려했다. 일본 측 심사위원은 천의 바람이 되어 우위 히트메이커인 테너 아키카와 마사시를 비롯해 김기라기니 사리게나쿠 등 메가 히트곡을 보유한 국민적 스타 콘도 마사히코, 큐트 베이비, 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겸 가수 나카오 미에, 그리고 수많은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가수 마스자키 시게루가 참여했다. 한국 측에서는 빅뱅의 대성, 그룹 초신성의 멤버 권일, 카라의 강지영 등이 함께 심사를 맡았다. 신유는 한국에서 방송된 한일가왕전과 한일톱10쇼 위 MC와 일본 대표를 뽑는 트롯 걸즈 재팬 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최근 현역가왕 2위 참가자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 화제를 모았다. 현역가왕 2에서는 매 무대마다 갈고 닦아온 가창력은 물론 그동안 쌓아온 관록과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을 선보이며 안방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신유는 활발한 방송 활동과 공연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신유가 출연하는 MBN 현역가왕 2는 매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된다. 4. 사극배우 출신 박씨, 모 요양원비 1,300만원 밀리고 연락두절. 사극배우 출신 박모 씨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모신 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는 사연이 보도됐다. 17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폐업을 앞둔 요양원을 떠나지 못하는 할머니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요양원 단짝 윤미자, 가명, 최순남, 가명, 할머니를 소개했다. 최할머니는 젊었을 때 교직에 있었다. 고. 윤할머니는 무용 선생님을 했다. 라고 말했다. 이들은 나이와 식성, 젊은 시절 교편을 잡았다는 점, 자녀가 하나인 점도 비슷했다. 요양원장은 두 사람이 단기 치매에 걸렸다며 비슷한 시기, 비슷한 병명으로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2년 반을 단짝으로 함께했지만 두 사람은 이별을 앞두고 있다. 요양원이 2일 폐업하게 됐고 할머니 한 명이 요양원을 퇴소하게 된 것. 문제는 1년 넘게 요양원비가 밀린 최할머니의 가족이 가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요양원장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라면서 금액이 문제였으면 1,300만 원이 밀릴 때까지 저희가 모시고 있지 않았을 거다. 어르신 거처가 문제라고 했다. 최할머니는 집에 가라고 하면 갔으면 좋겠는데 누가 데리고 가야 가지 라고 말에 안타까움을 안겼다. 놀라운 것은 아들 박 씨를 탤런트라고 소개했다는 점이다. 최할머니는 아들의 연락처를 잊지 않으려 전화번호를 적고 또 적었다. 또 아들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며 휴대폰을 상시 충전하고 있었다. 인근 음식점 사장은 할머니가 집에 안 들어간다. 저기 서서 아들 올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한다. 고 했다. 할머니는 아들 박 씨가 미국에 있다고 했지만 박 씨가 접속한 곳은 한국이었다.
박 씨는 한때 사극에서 사망 전문 배우로 이름을 날렸으나 언젠가부터 브라운관에서 자취를 감췄다. 박 씨의 지인은 그가 요식업을 하며 인생 2막을 시작했지만 사업 실패로 빚만 남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새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에서는 홍보이사 해외 쪽 일하다 그만둔 지 오래됐다고 전했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배우 이창우는 그 당시 꽤 인지도가 있었다. 언제 같이 우리 일해야지 했는데 사실 주인공은 한 명이라 같이 못 만난다. 그런 농담도 했었다. 라고 그를 회상했다. 박 씨는 어머니의 요양비를 제때 보낸 적이 없었다. 요양원장은 제일 마지막에 500만 원 붙이고 계속 미납이라고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할머니의 교직연금 역시 박 씨가 수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최할머니는 국가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제작진은 이 상황을 유기방임으로 바라보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연결했다. 뒤늦게 제작진과 연락이 닿은 박 씨는 밀린 요양비 때문에 요양원에 연락을 피했다면서 공황장애의 우울증이 와서 사람과 소통이 불가능하다. 다달이 상환하겠다고 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측은 최할머니의 통장을 재발급해서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 이후 학대 여부 판정은 경찰 수사로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